이제 영어를 하면서 좀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는 계속 늘어가고,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을 잘 이제 알려주면서 학교에서 상도 받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하면 내가 이거를 어, 지치지 않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자마자 바로 학원에 취직을 해서 이제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거에서 좀 이제 영어 교사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내 시간을 내 위주로 사용하지 못하고 뭔가 짜여져 있는 타임테이블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생각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학원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만두다가, 어,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여러 미팅 속에서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 그럼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전역하고 이제 아메이를 진행해야겠다.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역을 6월에 했는데, 7월에 바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소비자를 만들고, 복학하면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이제 학생회 생활을 했는데, 이때 누군가를 이끌고 디딜 수 있는 형 오빠가 된 게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리더십을 좀 많이 배우게 되었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저는 계속 아메를 진행했고, 현재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전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게 또 소개해 주신 찬우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정말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미에서 배웠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멋지게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했던 그런 시간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 이제 본격적인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부터 아시다시피 2세들이잖아요. 2세라는 뜻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아메이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었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죠. 저희 가족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아메이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기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선우 리더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박은수 리더님이 저한테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체크를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건강 체크를 하면서 여태까지 10년, 20년 건강 관리하면서 마이너스가 나온 사람이 2명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충격도 많이 먹었고 그 정도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한 6개월간은 진짜 안병원 박은수 리더님 두 분이서 막 밥만 먹으면 뉴트리라이트 식품을 이만큼씩 쥐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안 먹던 그 식품을 먹으려니까 물배가 찰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뉴트리라이트로 건강을 되찾았고 정작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좀 간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낫고 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뉴트리라이트 때문일까? 아니면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좀 몸이 좀 비슷한 저희 언니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한테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언니에게 실험을 해보자 했을 때 제가 6개월을 저희들이 식품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굉장히 FM으로 식품을 먹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지원을 했고요. 언니도 역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동생들, 뭐 이모들, 뭐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 아메이를 만나게 됐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저희는 뭐 아메이를 해야 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저랑 언니랑 몸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 가족 아메이의 비포 애프터는 건강 지킴이가 됐다는 거. 저희 외가댁 온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요.
내가 이렇다. 내 몸이 이런데 누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처방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것도 되게 큰 변화고 저희 외가댁이 안 그래도 되게 자주 모이는데 이 아메이 때문에 더 자주 모이는 현상이 지금 있어요. 어. 자주 모여서 아메이 퀵 미팅을 하고 건강 미팅도 하고 마사지 미팅도 하고 이렇게 매번 아메이를 주제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족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예쁜 또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는데 혹시 그럼 선우 리더님은 결혼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 가족들이 그래 아메이를 해봐라고 선뜻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약간의 좀 반대가 있었으나 그것을 이제 식품으로 극복을 한 것인지 한번 그 얘기도 살짝 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도 아메이를 해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근데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조금 약간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족이 제일 먼저 소원이 듣기 때문에 언니가 언젠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선우야 혹시 피넛 언제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SP 혹시 언제 돼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젠 내가 가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SP 가야 될 때가 왔구나. 같이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는 언니가 또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선우 리더님이 먼저 결혼을 해서 이제 안병환 방송 리더님을 통해서 식품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좋아져서 임신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언니한테까지 식품이 전달되면서 지금은 이제 온 가족이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또 건강 미팅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 건강 미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팅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너무 멋지게 또 사업이 펼쳐나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찬호 리더님은 또 저희가 또 잘 아는 두 분의 리더님이시죠. 우리 김경선 리더님과 김춘산 리더님 사진인데요. 너무 제가 재밌었던 게 도저히 사진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호 리더님에게서는. 보통 남자들의 특성이 사진을 잘 안 찍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김춘산 리더님 걸 찾아갔더니 없어. 그런데 김경선 리더님의 사진첩을 찾아갔더니 이런 사진들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역시 엄마는 다르다라면서 이런 가족 사진을 그래서 건졌습니다. 우리 찬호 리더님의 가족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야겠다라고 약간 혼자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어릴 적부터 아메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DC 드랍을 쓰고 저희 어머니 그 주부습진을 달고 사셨는데 그게 나고 나서 이제 제품에 대한 감동을 느끼시고 이제 수익 구조라 사업 설명 듣고 나서 이제 어머니는 결정하셨는데 아버지는 그 좀 정확한 확신과 정보가 없으면은 선뜻 결정하지 않는 스타일이셔서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 이제 규모라든지 어 그 제가 알기로는 큰 펑션에 이제 참석을 하셔서 그때 이 사업의 규모를 아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역사, 철학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에 암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제 있던 스폰서가 굉장히 잘못된 사업으로 이거 조금 이 사람하고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잠시 이제 쉬는 시간에 고 계시는데 그때도 이제 제품 계속 썼어요. 근데 어 그때 우연히 이 사업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게 아버지가 이제 자동차 이제 영업사원을 하시는데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던 고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재전달 받으셨고 그게 바로 안병환 리더님 그 메간 피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아메를 만나게 된 게 이 스토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는 비포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는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가족과의 다른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 어, 이제 아메이를 제가 하기 전에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저는 어,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못해서 그냥 학교 갔다 와도 바로바로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가족이라는 이제 공동체가 아메이라는 환경 속에서
각자는 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이제 서로 보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다른 가족들보다 확실하게 더 많은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예, 왜냐면 음, 이제 아들들한테는 아버지는 이제 어려운 존재고 괜히 혼날 것 같고 괜히 꾸중 들을 것 같고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이런 존재인데, 저는 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고민 상담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고민이나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쉽게 고민 털어놓고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이제 같이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가족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타 이제 가정들, 아메이를 하지 않는 가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들과 아버지 같은 경우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막역하게 지내면서 다양한 대화를 또 다양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족 사업의 또 큰 장점이고, 우리 집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집과 이렇게 다른 점이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진만 봐도 정말 친구같이 정말 너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아빠와 아들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족의 아메이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빠가 하던 아메이 혹은 우리 뭐 시부모님이 하던 아메이였는데, 이 가족들의 아메이에서 내 아메이로, 나의 아메이로 바뀌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우리 선우 리더님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뭐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전 절대로 아메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예. 아메에 대한 뭐 인식 때문보다도 이게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계속 유명한 교수한테 사사를 받다 보니까 제 이름 앞에 항상 타이틀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누구 교수 제자 박사는, 누구 교수 제자 박사는.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고, 예. 근데 이제는 그냥 리더님 2 세도 아니고 탑 리더님 2세 리더의 며느리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아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절대 아메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결혼 초에 이렇게 같이 살았었어요.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았었는데, 그쵸. 세 집이 같이 살았는데 사실 같이 살았을 때는 뭐 식품도 공짜였고요. 뭐 모든 생필품이 공짜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저희 부부가 집순이 집돌이어서 뭐 나가는 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분가를 하면서 갑자기 안 쓰던 돈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분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돈을 다 갖다 주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 몇백씩 갖다 줄 때도 있고 막 몇 달 비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좀 불안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 두 명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모르겠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쪼끔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공백이.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불안해하던 찰나에 박은수 리더님이 연락 오셔 가지고, 스폰서님이 퀸미팅을 하자, 월요일 날에. 퀸미팅 하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고정적으로 퀸미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인쇄 수입을 배우게 됐을 때 좀 귀가 열렸던 것 같아요. 뭐 인쇄 수입이란 얘기는 사실 뭐 결혼하고 나서 안산 미팅장에서 계속 들었지만, 사실 같이 살았을 때와 분가했을 때 그 환경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게 쪼끔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진행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아메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박원순 리더님께서 킹미팅을 잡을 때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매주 월요일 날 시간이 되니?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킹미팅이 잡혔다라는 썰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미팅을 잡을 때는 그냥 그렇게 잡는 거구나. 전화를 그냥 해서 매주 월요일 시간을 내라. 해서 이제 보내서 이렇게 킹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또 요리를 배우면서, 사실 분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짜 피부로 와닿게 아메이가 왜 필요한지를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분가를 하고 이렇게 가족을 꾸리게 되면서 어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면서 아메이가 이제 선우 리더님의 아메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찬우 리더님은 또 어떻게 엄마 아빠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전 이제 어릴 때부터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지만, 어,
처음에는 저는 진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두 분이서 이제 하시다 보니 이제 같이 하는 파트너분들이 조금 어떻게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이제 굉장히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어린 나이에 어, 왜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싸우지? 왜, 왜, 이게 뭔데 왜 이렇게 싸울까? 이거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 아니다. 분명히, 어, 예, 이거는 자체적인 조금, 결론을. 예, 약간 의견 대립을 만들어는 그런, 이제 그런 사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포까지 했는데, 어, 이제는 이제는 왜 그러신지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예, 왜냐면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20살 되자마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경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실 수 있겠냐. 근데 그때 당시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아메이 미팅 10번 참석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경비, 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쉽다. 약간 오, 그냥 진짜 왜냐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뭐 제가 뭐 직접 움직이거나 뭐 이제 힘든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에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전날 밤새 놀고 거기서 졸고 핸드폰 만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제 코로나 전에 강서 이제 AP에서 진행했던 GOM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거의 매주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계속 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강의에 조금씩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뭔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영어 강사라는 이 직업이 이 직업으로 내가 어 내가 여기서 본 이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없겠다. 절대 보낼 수 없겠다. 왜냐면 당장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려면 어, 이게 단순 이제 노동자의 역할로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긴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이 아내가 유일한 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미팅 속에서 이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말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 부모님의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 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지금처럼 위클리 미팅이든 여러 미팅 속에서 그것들이 계속 확신이 되면서 제 지금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한 꿀팁을 주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용돈을 이제 비밀을 삼아서 미팅 10번을 참석해라. 그러면 이 용돈을 주겠노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팅에 조인을 하게 되면은 그 미팅 안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비전을 보고 내가 원래 꿈꿨던 영어 강사라는 직업의 한계도 찾아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팅에서 비전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두 분 다 액티브하게 아메리 본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두 리더님들이시잖아요. 아무래도 나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 20대를 같이 보내왔기 때문에 영리더로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할 때 나만의 노하우나 또 무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선우 리더님?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에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저와는 절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안산에 살 때 초반에 안병훈 박우수 리더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세영 광호 리더님 얼굴도 사실 자주 못 봤어요. 같이 사는데도. 그 정도로 되게 바쁘게 사업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사업이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입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격이 뭐 이렇게 능글능글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을 내가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공부를 많이 해보자였던 것 같아요. ten코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가족이 가장 먼저 후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일단 홈미팅 바로 잡고 이렇게 좀 실천에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실수를 해도 뭐 예쁘게 봐주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이런 실수도 사실 어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30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리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한 35살 되면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예,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이제 소비자나 파트너에게 이렇게 아메이를 전달하는 습관이 저한테는 강력한 무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또 미팅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잘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또 이렇게 홈미팅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하게. 요 사진은 뭐예요, 선우리더님? 제가 작년 말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온 가족이 전 제품 바꿔쓰기가 됐는데 유일하게 안 됐던 게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수자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토로를 했어요. 아티스트는 너무 힘들다. 용어도 너무 어렵고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아티스트는 이름이 기냐. 뭐 제가 막 토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했군요. 마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됐고 이거 마사지 함으로써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뉴트릴라이트는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피드백이. 근데 이 마사지는 하루 만에 피드백이 바로 오면서 제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티스트리는 마사지다라는 공식이 저한테는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강 측정을 통해서 또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했다가 지금은 이제 마사지를 통해 아티스트리 소비자까지 열심히 또 네트워크를 짜나가고 있다. 너무 멋진 또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찬호 리더님은 또 제가 알기로 또 시장에 또 뛰면서 직접 발로 뛰며 소비자를 열심히 만들어서 15%까지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가장 큰 무기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가서 정말 진짜 비록 다이아몬드가 한 20년 걸리더라도 지금 나이를 계산해봐도 47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가도 정말 제 주변에 그때 내 또래 친구들보다 확실히 이제 차별화된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걸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근데 지금 친구들이 이제 생필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드 컨택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업 이걸 왜 해? 이 젊은 나이에 더 멋진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면서도 일단 치약 하나 갖다 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어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패기 있게 지나가다 이제 다가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보기엔 저는 일단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총각으로만 이제 봤을 건데, 어,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제가 섰던 모습이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미팅 속에서 점점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지식이 늘면서 그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얘기해주고,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그런 건강, 피부 얘기를 좀 하면서 그분들이 점점 신뢰를 이제 저한테 느끼고, 그리고 처음엔 치약 하나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은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런 제품들을 이제 직접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구매하시는 거를 보면서 어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진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미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것보다 좀 큰 무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린 나이에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린 총각으로 이제 불리면서 또 그만한 또 혜택도 있었다네. 뭐 하나 갖다 줘 하면서 또 그렇게 또 고정 소비자를 늘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때로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번 토크쇼의 본격 하이라이트 시간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코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메 여행을 직접 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여행지는 어떨까 그리고 또 2세로서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동과 이런 게 또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 선우 리더님도 그동안 갔던 여행지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라든지 또 여행지에서 받았던 가장 큰 감동이 뭐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저는 뭐 되게 운이 좋게도 좀 두 번의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어요. 이거는 발리 여행이고 발리 여행이랑 삿포로를 가게 되었는데요. 뭐 둘 다 너무 좋았지만 발리 때는 첫째 아이 임신하고 되게 초기여 가지고 액티비티를 하나도 못 했어요. 너무 되게 아쉬웠는데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삿포로가 저한테는 조금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리무진이 대기를 하고 있고 리무진을 타고 되게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고요. 삿포로 가서는 그때 두 아이를 두고 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경험하면서 '아메이는 진짜 가족을 중시를 하는구나.' 가족을 배려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고 사실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건 언제냐면 한국에 오기 전날 하루 전날인가요? 이틀 전날인가 저녁에 큰 미팅을 해요. 저희 아메이는 놀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미팅을 한번 꼭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 미팅을 할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보너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보너스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핀들의 보너스가 조금씩 상승할 것이고 뭐 다이아몬드 리더님 이상에게 주는 보너스를 뭐 파우더스 PT 이하에게 뭐 지급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메이는 어떻게든 ABO들의 사업을 도와주려는 모습에 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또 기꺼이 그 보너스가 파운더스 PT 이하에게 주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셨고 이제는 하이핀들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파운더스 PT만 돼도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 아메이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모습이 사실 되게 저한테는 조금 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뭐 전용기를 타고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메 회사의 어떤 기업적인 방향도 알게 되면서 더욱더 큰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쵸?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선우 리더가 이제 우리 발리 여행 갔을 땐 사실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사실 임신 때 우리 입덧이 얼마나 심해요.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거기에 이제 진수성찬처럼 차려진 그 많은 음식 가운데 한식도 김치까지 종류별로 싹 배치가 되어 있고 정말 최고급의 호텔 주방장까지 대동을 해서 그 여행지에서도 정말 입덧 걱정 없이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어쩌면 많이 여행을 다녀본 사람 입장에서 그치, 당연히 5성급 호텔에 주방장이 와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첫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찬호 리더님의 또 여행 스토리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첫 이제 여행으로 이제 15년도 발리 여행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이제 한국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발리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 올 때까지 계속 감동이었던 여행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 동남아, 뭐 유럽 이렇게 지금 여행도 다녀봤는데, 어, 대부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결정해야 되는 여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5년도 아메 여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출발할 때부터 일단 전세기를 일단 빌리잖아요. 다른 분들과 최대한 접촉이 없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랐는데 이제 기장님이 이제 아메 ABO 리더인데 환영한다는 그 인사 문구를 하셨을 때 보통 제가 느꼈던 그런 인사 문구는 제가 수학여행 때 느꼈던 전세 버스에서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수학여행 전용 버스. 그거를 근데 그거를 정말 큰 여객 있게 기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정말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 호텔도 당연히 통째로 빌리고 그리고 정말 조금 지나가면은 엑세스 박 이제 음료 박스가 있고 그리고 정말 더 크게 놀랐던 거는 다른 분들과 이제 조금 최대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섬을 통째로 이제 빌려줘서 거기서 음식 먹고 이제 액티비티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이제 본인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메이로서 파트너잖아요.
그런 파트너들에게 정말 확실한 보장을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가장 크게 저는 비전을 받고 진짜 음. 그때만 좀 생각하면은 약간 조금 약간 감동도 있고 그리고 좀 다시 가고 싶은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 회사가 열심히 한 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를 확인하고 온 것만으로도 우리 찬원 리더님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굉장한 또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여행 사진들 보니까 저도 여행을 뭐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뭐 안 가도 뭐 상관없지 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요즘은 너무 코로나 시국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저냥 이런 깃발 여행이 아니라 정말 최고급으로 정말 같이 함께한 자녀들까지 2세대까지 최고의 대우를 통해서 또 기업 전체에게 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아메 리더십 세미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리움을 느끼면서 또 내년도엔 함께 또 갈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적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리더님들이 앞으로 아메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이 있다면 혹시 무엇일까요? 우리 선우 리더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브론즈 빌더를 좀 그리면서 빨리 SP를 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예체능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을 후원을 하고 싶고,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점점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좀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마스크로 인해서 입모양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은데, 저는 뭐 나이가 있고 좀 적응됐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 10살부터 15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기를 놓치는 아이들이 없게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좀 비용을 후원해 주는 것도 꿈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막 국회의원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대기업 임원도 만나고 막 했는데, 공통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많은 어른들이 과거에 많이 갇혀 사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교수였다. 내가 어떤 과거 대기업의 내가 대표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현재 미래를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안타깝고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내가 먼 훗날에 저를 소개를 할 때, 저도 아까 저를 소개할 때 뭐 어디 피아노 하고 뭐 이런 구구절절 얘기를 했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아메이를 해서 내가 지금 핀이 뭐고 내가 앞으로 현재 말고 미래에 내가 긍정적인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어른이 되고 싶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가넷 리더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따라가면 좀 비스무리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어떤 아픔을 또 타인에게 또 베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꿈으로 승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그 꿈을 응원하고 우리 찬호 리더님 또 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도 빨리 SP가 돼서, 왜냐면 제가 15% 이후에 OSR 무대로 올라간 적이 있어서, 이쯤 되니까 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매번 OSR 들으면서, 나도 빨리 핀 앞에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OSR보다 꼭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 PT가 돼서 좀 자력으로 이제 야외 여행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어, 그냥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좀 더 성장해서 제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이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같이 야외 여행 다니고, 그리고, 각자 이제 서로 멋있는 중년의 삶을 또 서로 그때 가서도 서로 즐기면서 그런, 어, 이제 뭐 출퇴근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조금 더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쓰면서 좀 그런 멋진 중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큰 꿈으로는 이제 아메리카 많은 국가랑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 후원이나 파트너 이제 그게 굳이 아니어도 그냥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음. 해외에서도 조금 해외에도 친구가 있는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멋있는 삶인 것 같아서 좀 음. 그거를 이루고 싶고, 그리고 빨리 저도 이제 성장하고 피납해서 또 부모님의 든든한 애교가 되는 게 하나의 목표지 않을까, 네, 생각을 와.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대의 효도는 이제 한내가가 되는 거. 든든한 한내그,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하실 만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 공통적으로 정말 멋있는 중력, 멋있는 오름의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인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까지 멋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의 꿈을 또 응원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우리 두 리더님에게 아메이란, 그리고 미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상 편지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선우 리더님부터. 네. 나에게 아메이란 무지개다. 네, 제가 뭐 도구나 뭐 만질 수 없는 물체, 형체 중에 가장 많은 색깔을 담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지개더라고요. 저는 작년까지 거의 2년, 3년 고정적인 미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아메이를 알아. 나는 이제 아메이를 알아. 이렇게 서로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말에 또 이제 아티스트리 미팅, 마사지 미팅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제가 미팅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메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야. 아메이는 그냥 빨간색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미팅마다 미팅이 되게 많잖아요. 건강 미팅도 있고 9%반 미팅도 있고 홈디오엠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OM도 있고 OSR도 있고 이 미팅들이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지가 않고 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다채롭고 예쁜 무지개인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엔드 파트너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엔드 파트너는 이제 결혼하고 저한테 아메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미팅은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메이를 하란 얘기거든요,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전략이었지? 그때 속으로 전략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맞는 것 같고, 제가, 삿포로 여행을 다녀서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빠는 부동산을 바빠서 투자를 못하고 나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왜 오빠가 주사업자냐. 나에게 주사업자를 넘겨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오. 선뜻 줄 줄은 몰랐는데 선뜻 줘 가지고 이제는 그게 또 저의 아메이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너무 되게 고맙고 최근에 저랑 남편이랑 계속 얘기를 한 게 5년 플랜 얘기한 거. 각자 일 열심히 해서 저희 가족이 이미 명문 가문이지만 더 멋진 명문 가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자녀에게는 하린이, 허진이한테는 코로나 시국에 아프지 않고 건강해져서 그리고 저녁 미팅이 요즘 되게 많은데 저는 미팅할 때마다 둘이 손잡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놀더라고요. 되게 너무 고맙고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 매번 고민을 하는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얼른 핀업해서 여행을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상입니다. 네. 너무 감동이에요. 아멘 나에게 무지개다. 그리고 주사업자를 넘겨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쉽지 않은 결단인데 정말 정말 최초예요. 안씨 가문에. 저도 아직 못 넘겨받고 있는데 당연히 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튼 정말 너무 멋진 것 같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호 리더님 나에게 아멘이란 뭐뭐뭐다. 그리고 미래의 내 배우자, 내 색시가 될 사람한테 한번 영상 편지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저에게 아메이란 그냥 졸업 없는 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미팅 쪽에서는 이제 매번 배울 게 계속 넘쳐나잖아요. 근데 음. 이게 그렇다고 뭐 지난주 목요일에 배웠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 비슷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매번 다르고 매번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소비자를 만나면서 같은 사람이지만 만날 때마다 매번 서로 이제 다른 피드백이 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제 고쳐야 될 거, 성장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거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정말 이 사업이 어떻게 평생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아메이 사업이 평생 배우는 학교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 이게 가장 좀 어려웠는데 미래의 배우자는
일단 지금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냥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사업이 분명히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비즈니스일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 저는 이 사업을 이 미팅 속에서 그냥 계속 듣는다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전을 충분히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제가 열심히 해서 같이 아메 여행 다니면서 그 속에서 좀 차별화된 보상을 직접 느끼면서 열린 마음으로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어,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에게 시집을 온다면 차별화된 보상을 맛볼 수 있게 해주겠다. 얼른 와라. 이거잖아요. 그죠? 또 멋진 우리 엔드 파트너와 함께 또 부부 사업으로 멋지게 펼쳐나갈 우리 찬호 리더님의 미래를 또 응원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토크쇼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또 미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뭔가 무형의 가치가 상속된다라는 또 특히 우리 메가네 피플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저희 2세 사업가들이 정진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2세 토크쇼 미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리더님들 인사해 주세요.